차트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힘을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이 모멘텀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MACD예요. 여러분들은 MACD를 매매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데드크로스 신호의 매도, 골든크로스 신호의 매수, 여기서 좀 더 응용해서 가격과 지표가 다른 방향을 보이는 다이버전스 신호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면 MACD를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MACD의 진짜 핵심은 모멘텀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히스토그램 막대입니다. 히스토그램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싱가폴 출신의 트레이더 레이너 테오입니다. 레이너도 처음에는 MACD 크로스 신호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횡보 구간에서 연속된 5신호로 수익을 잃고 따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MACD를 지우려던 찰나 아래에 있는 히스토그램 막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매를 잠시 멈추고 히스토그램만 며칠씩 관찰한 결과 모멘텀의 변화를 파악하는 본인만의 매매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히스토그램을 사용해 정교한 진입과 익절 타이밍을 잡기 시작했고 단 1년 만에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만회하며 성공한 트레이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너는 본인이 사용하는 매매법을 유튜브에 전부 공개했고 이 방법을 따라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200만 명의 트레이딩 겸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매매법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레이너가 사용하는 지표 세팅과 히스토그램 매매법을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MACD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MACD 또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입력하고 지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MACD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MA는 무빙 에버리지, C는 컨버전스, D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쉽게 말해 두 이동평균선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수렴과 발산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표를 추가하면 파랑색 MACD선, 주황색 시그널선, 그리고 녹색과 빨간색 막대가 보이시죠? 이 막대는 MACD선과 시그널선으로 만들어지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너는 이 히스토그램만 사용하는데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MACD선과 시그널선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ACD는 두 지수 이동평균선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흰색 선은 12일 EMA로 빠른 선, 노란 선은 26일 EMA로 느린 선이에요. 이 두 선의 간격을 숫자로 표시한 게 MACD입니다. 두 선의 차이를 한눈에 보기 위해 캔들을 가려보겠습니다. 두 선이 딱 붙어있는 구간이 보이시죠? 그때 MACD 선도 가운데 선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중심선인 0선이에요. 여기서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0선 위쪽에 있으면 상승 쪽 힘이 더 강한 상태이고 0선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 쪽 힘이 더 강한 상태입니다. 상승의 힘이 강해지면 빠른 선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느린 선과 간격이 벌어지면서 MACD선은 0선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하락이 강해지면 빠른 선이 아래로 더 빨리 꺾이면서 느린 선과 간격이 벌어지면서 MACD선은 0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시그널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널선은 MACD 값을 9일 동안 평균 낸 선이에요. 평균 낸 선이라서 파란색 MACD 선이 먼저 움직이고 주황색 시그널선이 뒤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을 진입 타이밍으로 보는 게 MACD 지표의 가장 일반적인 매매법입니다.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크로스의 매수에 진입,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아래로 돌파하면 데드크로스로 매도에 진입하는 방법이죠.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입 타이밍이 맞는 구간보다 안 맞는 구간이 더 많았죠.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평균으로 만들어져서 이미 후행지표예요. 그 후행지표의 차이를 계산해서 만든 게 MACD선이고 MACD를 다시 9일 평균 낸 게 시그널선입니다. 한 번 늦고 또 한 번 늦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신호가 뜰 때쯤이면 가격이 한참 움직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선과 시그널선의 간격을 막대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배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기억나시죠? MACD선이 시그널선 위에 있으면 골든크로스 상태로 히스토그램 막대는 초록색이 되고 중심선인 0선 위쪽에 표시됩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예요. 히스토그램 막대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0선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MACD선과 시그널선 거리가 멀면 막대가 길어지고 좁아지면 막대가 짧아집니다.
근데 막대를 보시면 진한 색과 연한 색이 보이시죠? 이게 힘의 변화를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직전 막대보다 길어지면 진한 색으로 표시됩니다. 힘이 점점 실리고 있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직전 막대보다 짧아지면 옅은 색으로 표시돼서 힘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레이너는 히스토그램에 이동평균선을 조합해서 사용했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EMA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추가한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9일로 설정된 길이 값을 중기 2평인 60일로 변경해 줍니다.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캔들이 2평 위에서 정배열을 유지하면 상승 추세예요. 가격이 눌리더라도 2평선에서 딱 멈추고 트램벌린처럼 위로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캔들이 2평을 아래로 깨고 쭉 눌리면서 2평 아래에 자리 잡으면 역배열로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선 반등이 나와서 2평에 닿더라도 벽에 막힌 듯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MACD를 레이너가 사용하는 설정 값으로 변경해 줄게요. MACD를 더블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인풋 탭의 패스트 길이는 12에서 1로, 슬로우 랭스는 26에서 60으로 변경해 주세요. 시그널은 기본값 9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패스트를 1로 설정하시면 1일 이동평균선으로 캔들의 종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로우를 60으로 설정한 건 아까 추가한 60 EMA의 길이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모스탭에 들어가서 MACD와 시그널선을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러면 히스토그램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캔들과 60 EMA의 간격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를 막대로 보여주는 히스토그램 세팅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너의 매매법을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에서 매매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평선 배열을 기준으로 지지 저항 매매를 하다보면 이평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정확하게 딱딱 지지받으면서 지지 저항이 나오는 게 아닌 조금씩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너 매매법은 이 부분을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서 보완합니다. 이평 근처에서 힘이 어느 쪽으로 실리는지 파악하고 그걸 기준으로 진입 타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럼 차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2평 기준으로 횡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2평에 닿았는데 여기서 진입을 해야 할까요? 지금 히스토그램 막대를 보시면 빨간색이죠. 아직 상승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캔들이 몇 개 더 형성되고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힘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인데 지금 이 구간은 꽤 오랫동안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면서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막대보다는 더 큰 막대가 나와야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커진 녹색 막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쭉 상승이 나와서 화면을 좀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진입 이후 이동평균선을 쭉 타고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힘차게 이어지다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죠.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눌림이 나오는 중에 음봉, 양봉, 음봉, 음봉 이렇게 나와서 지지받은 건지 아니면 뚫린 건지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때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빨간색으로 쭉 나오면서 하락의 힘이 강함을 보여줍니다. 이동평균선도 이탈해서 역배열로 전환된 상태인데 지금처럼 빨간색 히스토그램을 띄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닿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역배열로 전환되어 매도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녹색 막대예요. 여기는 매도 진입 타이밍이 아닙니다. 캔들이 조금 더 이어지다 빨간색 히스토그램 막대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매도 진입 타이밍입니다. 손절은 이전 고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락이 깊게 나와서 차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진입 이후 쭉 하락이 이어지고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슬금슬금 가까워지더니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이전부터 녹색 히스토그램 막대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하락이 나와서 역배열이 유지되던 구간이더라도 여기에서는 매도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으로 살짝 눌림이 나오면서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진입해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은 녹색 히스토그램으로 상승의 힘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매수 진입처럼 이거보다 더 큰 빨간 막대가 나와야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하는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히스토그램 막대도 이전에 비해 확실히 크게 나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매도에 진입하면 됩니다. 이평을 타고 쭉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평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전 구간을 보시면 히스토그램 막대는 녹색이 크게 나오고 빨간색은 작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구간임을 파악할 수 있죠.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이평 하나로만 보면 지지나 저항이 나오더라도 살짝 이탈이 나와서 지지받은 건지 뚫린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면 이평과 캔들 사이의 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레이너 매매법, 이론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전에서 매번 같은 조건을 체크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너는 본인의 매매 기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평 모멘텀. 차트에 바로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히스토그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승 구간은 푸른색 막대에 하락 구간은 핑크색 막대로 표시됩니다. 막대 크기는 일반 히스토그램과 비슷한데 색상 변화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히스토그램은 단순히 이평과 캔들의 거리 차이로 색상이 바뀌는데 이 지표는 이중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 속도와 세기까지 반영됩니다. 힘이 확실히 강해질 때만 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정밀도가 더 높습니다. 아까 일반 지표로 매매를 진행했던 구간입니다. 모멘텀 이평 지표는 진입 조건이 갖춰지면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 구간을 쭉 보시면 수동으로 확인된 타이밍과 신호가 비슷한 구간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조금 늦게 나오는 구간도 있어요. 이건 속도까지 반영해서 필터링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는 늦게 나와서 진입을 못해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오신호를 피하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표 기준으로는 역배열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전에 녹색 모멘텀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빨간색 막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했다면 바로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서 손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멘텀 이평 지표에서는 아무런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이 구간에서는 아직 상승의 힘이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필터링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 구간에서 쭉 신호가 안 나오다 빨간색 막대가 크게 나온 타이밍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필터링 되는 기능이 일반 지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비는 손절가 기준으로 1대2나 1대3과 같이 고정 손익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에서 2번, 3번 정도 타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히스토그램을 사용해 힘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매매인 만큼 손익비를 최대한 좋게 가져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일반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같이 연습 매매를 해본 구간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전 구간에도 말풍선을 달아놔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연습을 위해 하나씩 익절가를 표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구간부터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지금처럼 매수 신호가 나온 히스토그램의 막대가 너무 짧다면 가장 가까운 이전 막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포지션을 익절하시면 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익절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돌파한 게 아닌 이렇게 확실한 구간에서 돌파할 때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절은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꽤 크게 히스토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선을 그으시면 되고 익절은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히스토그램이 나온 캔들에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도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간은 이전보다 확실히 짧죠. 그래서 이전 히스토그램에 선을 그어주고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이곳에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구간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 구간도 조금 짧죠. 그래서 이전 히스토그램으로 선을 그어주고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이 구간에서 익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쭉 신호가 없다가 이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꽤 긴 히스토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 기준으로 선을 그어주고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이곳에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 신호가 나왔는데 우선 진입과 익절 구간을 설명해 드리는 거라 이렇게 익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옆에 매수 신호가 나온 구간도 있네요. 여기 구간은 직전 히스토그램과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전 고점으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쭉 상승을 이어가고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이곳에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2평 모멘텀을 사용하시면 진입은 차트에 표시가 되고 익절은 히스토그램 고점 또는 저점을 기준으로 선을 긋고 그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에서 익절. 크게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 진입을 했다면 히스토그램이 직전 구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전 고점에 그어주고 이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여기에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는 1시간 봉이어서 지금 자리에서 익절을 했다면 2.7%, 가장 수익을 길게 하는 구간을 보면 7.9%, 그리고 매도 신호 이후 익절 구간이 2.1%, 여기에서 했으면은 1.5%, 마지막으로 한 구간만 손익비를 더 보시면 3% 변동률로 크게 변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평 모멘텀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 지표가 아닌 레이너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월 1,500달러, 원화로 약 200만원을 결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지표입니다. 제가 직접 결제해서 받아왔고 코드를 수정해서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가능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영상 댓글창에 2평 모멘텀을 입력해 주시고 고정 댓글 카카오톡 링크에 접속해서 동일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자 확인 후에 지표와 레이너 매매법을 정리한 전자책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